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우리 LB가 흘러가준다면 지금 솔직히 주말에 쉬는 것도 아까운 그런 생각인데요. 분위기를 잘 타주고 있으니까 사실 예전 같았으면 하루에 5분 호가창 보는 것도 지겨웠고 또 정말 사람 피 말렸죠. 뭐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정말 진절이 나게 했었는데 불과 2주도 안 된 사이에 우리 LB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LB에게 투자를 한 건데 이제 우리 LB가 항암계의 별이 되어서 HLB 휴먼 라이프 배럴을 만들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2.83% 상승한 59,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꾸역꾸역 쉽사리 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와준, 그래서 기어이 T자를 만든,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점상인 줄 알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T자를 만든, 그것도 파란색도 아닌 빨간색으로 만들었는데요. 단기 과매수권이긴 한데 그래도 쉽사리 잘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 욕심이 좀 그런 게, 왜 이때도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한 번 더 좀 더 올려주길, 한 번 더 쳐주길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좀 더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길 한번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처음 파동 크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파동 크기가 중요해서 그런 건데, 기술적으로만 좀 보자면요. 그래서 사람 욕심이 참 끝이 없다고 하지만 한번 좀 더 위로 올라가길 기대해 봅니다. 너무 희망적으로만 본다면 LB는 보시면 요 지금 라인이 65,000원대 라인이잖아요. 딱 보셔도 여기 막 갑갑한 벽이 있고 매물도 많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냥 주식의 제일 큰 매력은 개인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르면 좋다는 걸 상상을 해 볼 수 있기에 이게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상상만 좀 해 본다면요, 월요일에 상한가를 가도요 66,100원대예요. 그래서 또 한 번에 이 라인에 지금 도달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현재는 경고 지정 예고잖아요. 근데 경고에 T-5일 60% 상승을 해도 73,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66,000원은 7만원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고가 걸리지 않는 수준이기도 하긴 해요. 어쨌든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냐면, 물론 100% 맞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노터스 때를 한번 보시면 노터스가 좀 비슷해요. 노터스도 요렇게, 왜 예전에 많이 이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이날 단위가 풀리고요, 곧장 상한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탄력을 좀 더 극대화시켰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 번 더 올려준 그런 케이스인데, LB도 살짝 보시면 좀 이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줘서 한 번 더 올려주길 내심 사실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노터스를 얘기를 하면서 단일가 풀리면서 그 다음날 곧장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L생이 이제 월요일에 단일가가 풀리게 되죠. 근데 L생도 보시면 오늘 제일 많이 상승을 했다면 좀 전에 보셨던 요런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여서 글쎄 100% 맞을 수는 없겠다만 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면 L생도 이제 월요일날 단일가 풀리고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얘도 상한가 한번 간다면 곧장 이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이제 초반 정도에 월화수 이전에 한 번 더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좀 옆으로 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기는 해 보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그냥 기술적 분석대로만 보고요.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LB는 오픈된 게 없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1차 지표가 유효성을 확인을 했다더라 라는 소식 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된 게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빅3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보의 선양 난성암, 그리고 리보의 간암 1차,
그리고 이제 ITI 1000인데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앞으로 나올 것들이잖아요. 서양 난성함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현지 시간이요. 아스코가 개최가 되고 교모세포종 ITI 1000 GBM도 6월달 임상 마무리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기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시차는 좀 있어요. 9월달에 에스모가 열리니까 요 세 개만 제대로 나와준다고 해도 무리 없이 좋은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LB가 목표로 하고 있는 코스닥 1위는 뭐 순조롭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음 하네요. 그리고 좀 병으로 특히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한테 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길 정말 좀 간절히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만한 소식들이 있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리보 날개단 LB 1조 가남 시작에서 재팟 예감이란 기사인데 내용을 잠시만 보시면 일단 리보 캄렐리가 효능도 뛰어나고요. 또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빠르게 미국 시장에 침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주요한 소식이고 여기에 사실 예전에 풀첸 박사한테 요 특허권 사올 때 그때도 판매 전략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주요 국가, 비주요 국가로 나눴고 주요 국가는 지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힌트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 관한 소식인데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현존 최고 1차 치료제 아바스틴 티센트릭이라고들 하죠. 근데 이 조합보다 최소한 좋게 동등성 이상의 약효를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회사 관계자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기대가 되고요. 최소한 이 말은 살짝 더 좋다. 최소한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글로벌 1 이상 패스하고 곧장 3상을 간 게 지금 리보 캄렐리 간암 1차 치료제인데 요거 말고 곧장 또 갈 수 있는 게 위암 1차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사실 내심 폐암도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라고 하고 폐암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랬는데 오늘 주가의 논평을 보니까요 폐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글쎄 원래 리보를 출시를 시킬 때 원샷 원킬 가장 큰 시장 폐암에 출시시키자라는 내부적 논의도 있었다고 예전에 진행장이 그렇게 밝혔죠. 근데 폐암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축축치 있긴 한데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그리고 여기서는 항소가 절대 우리 LB를 못 놓을 것 같아요. 리보를 못 놓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잭팟 예감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성공으로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돼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죠. 특히 미국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효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효능, 리보 캄렐리 효능이 좋다는 거 좀 전에 잠깐 봤지만 간암 1차로 현존 최고 수치를 보여주는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최소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그 효능. 근데 하물며 가격은 절반 이상 싸다면 충분히 빨리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허가는 여타 국가로 침투하는데 상당히 빨라요. 이것도 뭐 예전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변 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큰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 큰 시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수월하기에 요 미국 시장 진출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넥사바보다 OS-PFS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입증을 했고 전체 데이터는 이제 에스모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간암 1차는 보통 암 평균 생존율이 70%인데 여기는 그 절반 수준이죠. 35%에 불과해서 혁신 신약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데 미국만 놓고 보면 일단 시장 규모는 1조로 추정이 됩니다. 리보 캄렐리 병용요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LB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넥사바가 일단 1조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장악하고 있는데 넥사바보다 리보 캄렐리는 효능이 우월한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보셨지만 현존 최고 수치를 자랑하는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살펴보셨지만 임핀지, 트레멜리, 무막 같은 경우도 최근 FDA 허가 승인을 받은 건데 얘네 치료제는 이제 모두 면역이잖아요. 근데 연간 1억 원이 넘는 치료 비용이 들어요. 근데 네, 실제로 또 중국 여기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간암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연간 치료비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리보캄렐리는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지요. 현재 중국에서 처방되고 있는 리보캄렐리는 연간 처방 비용이 리보 같은 경우는 약 1,120만 원, 캄렐리 같은 경우는 약 950만 원, 두 개 합쳐도 연간 2천만 원이니까 야 8배 차이예요. 이것만 보시면.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겠지만 뭐 2배를 올려도 4천만 원을 해도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갖출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약의 효능은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데 게다가 가격까지 싼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게다가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 특히 암 정책을 보시면 지금보다 절반을 줄이는 게 목표고 그러려면은 요런 좀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약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랑 현재 리보캄렐리 병용요법은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현 시대 트렌드랑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미 정부에서도 중국 항암제를 선호합니다. 약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또 같은 이야기죠. 면역 항암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시판 허가를 받는다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유통 판매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미 FDA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한국, 일본 여기 이제 주요 국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랑 아시아 국가, 유럽에서도 허가를 추진을 하겠죠. 미국 받아야지 다른 여타 국가에서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다양한 유통 판매 전략인데 미국에서 허가받으면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큰 문제 없이 허가 획득이 가능하죠. 일단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시장 권역별로 다른 전략을 적용할 계획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직판이고요. 유럽은 일단 유통사를 활용한 방안을 포함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필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디까지나 생각에 불과한 건데 뭐 그거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튼 미국은 직판, 주요 국가 직판, 그다음에 유럽은 일단 유통사를 활용한다고 했고 미 FDA 허가 받으면은 곧장 여타 국가로 또 확대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약남수항 같은 경우는 다 알죠.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가 되는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희귀약품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 단축 보통은 이렇게 6달에서 8달 정도 걸리지만 한두 달 만에 승인 여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기대가 되는 거고 뭐 하물며 위암 말기로 NDA를 먼저 신청을 해도 선약남성암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별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인데 요건 좀 전에 살펴봤어요. 리보캄렐리 3상 임상에서 현존 최고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보다 최소한 좋게 동등성 이상의 약효를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유효성 지표 결과를 현재 수집 중이다. 이제 에스모에서 세부 데이터 공개가 유력하다라고 다 여기 보시면 유력하다 생각한다라고 확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정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좋게 동등성 이상의 약효는 OS 같은 경우는 OS 중각각 같은 경우는 LB가 소폭 우위할 걸로 예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임상자 결과는 살짝 LB가 열등하게 나왔고 그다음 PFS 같은 경우는 살짝 열등할 걸로 보였는데 어제 결과는 보니까 또 우위할 걸로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찌되었건 살짝 좋게 내지는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도 사실
1차 지표로 ORR이 상당히 했었잖아요. 기대를 했었잖아요. 40%에 육박한다면 대박이다라고 이제 오병영 연구원도 그렇게 밝혔는데, 원래도 ORR은 좋았기 때문에 2차 지표도 좋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최소한 좋게 독능성 이상의 약효를 확인. 그러니까 아바스틴 티센트릭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가격은 아까도 보셨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최대 8분의 1, 뭐 최소 4분의 1 정도 이상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LB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항소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그 전에 여기 주가행 논평인데, 글로벌 3상으로 직행할 만한 리보세라님의 적응증이 현재 폐암으로 보여지는데, 폐암은 시장 규모가 27조, 가장 크죠. 폐암 1차 포함해서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13개, 항서제약에서 13개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FDA 글로벌 3상 무더기 직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매년 하나만 나와도 매년 하나씩 글로벌 임상 3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FDA 시판허가가 이뤄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포텐이 열리는 건데요. 첫 번째, 항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LB의 몸값 폭등이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항서 같은 경우는 항암제 분야에서 아시아 1위고요. 글로벌 8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바이오 기업에서 100조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뭐 저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왜 항서랑 비교 안 해요? 다른 유튜버들은 항서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왜 예전에 항서 주가 잘 나갈 때요. 어쨌든 이만큼 잘 나가는 회사고, 중국 부호 순위 3위까지 기록을 했었네요. 이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 중국 부호 3위, 대단합니다. 근데 항서가 글로벌 안 나갔던 이유는 구태여 아시잖아요. 세계 최대 인구 중국이잖아요. 내수 시장만 잡아도 먹고 사는데 절대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또 그렇잖아요. 내수 시장만 잡아도 항서가 구태여 글로벌까지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그러다 갑자기 작년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중국 내 큰 지각 변동이 생겼는데, 작년 여름 무렵부터 시진핑 주석이 정책을 많이 바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가를 내리게 시켰어요. 뭐 교육도 그랬고 부동산도 그랬고, 그래서 IT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민들이 살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왜? 장기 집권하려면 그런 기반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중국에 약간 큰 파장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파장이 왔어요. 중국이 흔들리니까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흔들렸는데, 결국은 인민에게 약을 싸게 공급해라 라고 중국 정부에서 요구를 했죠. 그 덕분일지 몰라도 항서제약은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항서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의 IT 기업들도 그랬었어요. 부동산 기업도 그랬고 교육도 그랬고, 어쨌든 내수 성장의 이제 한계를 봉착을 했으니까 항서 같은 경우도 살아나려면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야 되겠죠. 해외로 돌리는데 일단 주력은 캄렐리인데, 일단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글로벌 의약 시장의 70%는 미국이고, 미국을 공략을 해야지 아까 LB도 마찬가지지만 여타 국가에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을 본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얘는 면역 항암제는 낮은 반응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성까지 리보가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서 같은 경우는 리보를, 그러니까 우리 LB를 빼고는 사업을 못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눈을 해외로 돌렸는데 캄렐리 하나로만 치료율이 적으니까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리보를 써야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서 같은 경우도 희망의 빛을 봤는데, 리보 캄렐리 이제 병용 임상이 간암 1차로 글로벌 3상 직행을 했죠. 1상, 2상 패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임상이 훌륭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충분히 레퍼런스가 생겼고요. 근데 만약 이번 간암 1차가 실패를 했다면 글로벌 진출 꿈은 좀 꾸기 어려웠을 거고, 그러기에 이번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은 LB뿐만 아니라 항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또 엘레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행에서는 FDA 간암 상상 직행 후 성공 스토리를 쓴 LB 항서가 150조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폐암 1차로 글로벌 임상 3생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폐암의 또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요거 우리 중국에서 나온 논문 많이 봤어요. 훌륭한 효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리보, 캄렐리, 병용, 비소세포 폐암 1차 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국 삼상을 보면서 얘도 이번에 곧장 글로벌 삼상으로 직행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1차로 가장 크다는 폐암, 간암, 위암 1차는 다 리보, 캄렐리는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글쎄 뭐 지금 주가도 사실은 상당히 좀 최근만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좀 좋은데 이제 지금 주가는 좀 낮지 않을까. 뭐 물론 저거 폐암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은 LB는 코스닥 1위를 넘어서서 글로벌 빅파마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HLB가 되겠죠. 휴먼 라이프 배럴을 만들면서 뭐 주가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